자, 거기 이제 순열과 조합이 있는 원순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했는데 같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회전을 했는데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볼 때, 그 같은 것을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걸 원순열이라고 불러요. 자,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원순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원탁에다가 세 사람을 배열을 해요. 그러면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A, B, C를 배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를 배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 C를 배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원래 서로 다른 세 자리라고 하면 원래 3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총 6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6개가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3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A, C, B, A, C, B, 그 다음에 A, C, B. 자, 원순열은 뭐냐면 얘를 돌려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전을 시켜 놓은 것도 얘랑 다르지 않아,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회전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볼 때, 즉 3개지만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여 같은 것을 하나라고 생각할 때 순열을 우린 뭐라고 한다? 원순열이라고 한다는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를 배열을 했기 때문에,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BC 이렇게 같은 거를 다 같은 것으로 보자고 하면 얘는 3개가 같은 게 돼요. 왜 3개가 나왔냐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자리니까. 그래서 원탁에 3자리가 깔려 있다고 하면 3개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1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을 1개라고 판단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하나로 판단할 때 우리가 처리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자,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처리해줄 때 일반적으로 처리 방법은 나눠주는 겁니다. 뭘로 나눠주냐면 같은 것의 개수로 6개를 3개씩 같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서 총 2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3팩토리얼을 하신 다음에 같은 게 몇 개씩 있으니까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이 원형의 회전에서 같은 것에 배열을 할 때 생기는 순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눈다라는 처리 방법만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문제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 여기에 이 자리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자리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별표 오른쪽 자리와 별표 왼쪽 자리, 그러니까 별표의 오른손으로 돌렸을 때 자리와 별표의 왼손으로 돌렸을 때 자리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별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찍혀 있으면 이거 3개는 다 같은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몇 개냐? 자, 별표가 있으면 같지 않은 거고, 이 3자리가. 별표가 없으면 3자리가 같은 게 되거든요. 돌려서 같은 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같으냐를 구해서 그거를 나눠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원순열이에요. 자, 그러면 원탁에다가 6사람을 배열을 할 건데요. 자, 6사람을 배열을 할 건데 부모님 2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 4명이 있어요. 자, 이 원탁에다가 배열을 할 거예요.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는 원탁에 배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부모님 두 분은 서로 이웃하게 배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은 이웃하게 배열을 한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웃하는 경우의 순열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부모님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묶는다. 자, 한 사람으로 묶으면 한 사람으로 묶은 이 한 묶음과 그 다음에 자녀 4명이 있는 거죠. 총 몇 명을 배열하는 거냐면 5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자, 5명을 원탁에다가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자, 5명을 원탁에다 배열을 하는 방법은 일단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5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돌려서 5개가 같거든요. 그래서 5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5명으로 생각하고 배열을 한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배열을 했어요. 이렇게. 자, 부모님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2가지씩 2팩토리얼만큼의 개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5팩토리얼을 5로 나눠주신 다음에 2팩토리얼을 나눠주는 자, 이런 가지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4고요. 2니까 48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부모님 두 분이 마주보고 앉게 하고 싶다. 자, 부모님 두 분이 마주보게 앉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을 마주 앉게 먼저 배열을 해주신 다음에 자, 부모님을 이렇게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만 원탁에다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을 원탁에 2자리가 있는 데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2가지에다가 배열을 한 다음에 이거를 돌려도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2팩토리얼을 해준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겠다.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배열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한 이유는 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앉을래, 이 자리에 앉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을 하면 다른 자리인 거야. 아빠 옆에 앉을 거냐, 엄마 옆에 앉을 거냐 고민을 하면 다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앉혀놓고 나면 서로 다른 4자리는 4명을 앉히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4자리에 4명을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이 상황은 뭐다? 순열의 상황이다. 그래서 곱하기 4p 4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1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사실 이제 이 경우의 수 문제는 난이도를 낮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높게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을 많이 달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조건을 덜 달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재는 조건이 한 2개 이하로 달려있는 경우의 문제들이 다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1-1번 하고 그 다음에 1-2번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1-2번과 그 다음에 2-1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가 될까? 자, 볼게요.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를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살짝 그 구분 동작으로 나누어서 상황을 구분 동작으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걸 한 방에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을 던진다라고 하면 공을 던질 때도 뒤로 빼는 이 동작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는 이 동작도 있고 앞으로 쭉 미는 동작도 있거든요. 이 동작들을 구분해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의 자녀가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자,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선택한다. 그게 몇 가지죠? 부모님 사이에 누가 앉을 거야? 셋 중에 하나 와. 그럼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잖아요? 네, 세 가지. 자, 세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부모님의 자녀의 어머니, 부모님이라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 자녀, 어머니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자, 어머니, 자녀, 아버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선생님 원순열로 하면 똑같다며요. 자, 이렇게 배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머니, 자녀, 아버지. 아버지, 자녀, 어머니. 당연히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조금 풍채가 좋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잡이셔가지고 밥을 드실 때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이 학생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얘는 안 힘들 거고. 그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 자녀 하나를 끼우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 6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3명을 한 덩어리를 본 사람과 나머지 이제 자녀 둘을 어디에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원탁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얘와 얘를 배열하는 거예요. 총 3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총 3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자녀 1, 자녀 2 이렇게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로 봐? 다른 걸로 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걸로 보자고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몇 개씩 있는 거예요?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일을 한 다음에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6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얼마? 12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면 아마 풀다가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틀리고 2 안 곱했네? 2 안 나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오류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를 딱 잡아놓고, 자, 구분 동작을 2개를 딱 해놓고 나서 정확한 어떤 개념, 그래서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계산하거나 뭐 멋있게 계산하는 거 절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왜? 멋있는 계산은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멋있는 기술인 거야. 선생님은 저렇게 풀었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면? 그거는 올바른 풀이가 아닌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풀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답이 없는 상태로, 확률과 통계는 더더욱이 답이 없는 상태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로직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린다라는 로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계산했는데 2 안 나눴네? 2 곱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 일단 확률과 통계는 멋있는 계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틀리지 않는 계산이 필요한 거고 그걸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해놓고 3으로 나눠주는 그 과정이 왜 들어갔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아마 이제 그 밑에 2-1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원형 탁자라는 말 안에 회전하여 같은 것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원형 탁자여도 여기에 막 자리에 이만큼 깨진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으냐 다르냐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간 경우에는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돌려서 몇 개가 같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고 돌려서 몇 개가 같은지만 정확하게만 구분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고 팩토리얼 때린 다음에 몇 개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정삼각형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9자리에 사람을 배열하려고 하는데 회전하여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풀 때 일단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9개의 자리니까 9팩토리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9팩토리얼을 해야 되는데 그 9팩토리얼을 해놓고 몇 개가 같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몇 개가 같은지를 한번 써서 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썼다 칩시다. 자, 이거랑 같은 거 1, 2, 3, 4, 5, 6, 7, 8, 9 있죠? 그 다음 1, 2, 3, 4, 5, 6, 7, 8, 9 있죠? 몇 개가 같아요? 3개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같은 게 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봤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 얘를 배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자, 보세요. 얘는 1, 2, 3, 4, 5, 6, 7을 배열해 놓고 나서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1, 2, 3, 그 다음에 4 쓰려고 보니까 다르잖아요. 여기다가 1, 2, 3, 4 쓰려고 보니까 다르잖아요. 이 자리들은 전부 다 같은 자리가 아닌 거죠. 얘는 제일 뾰족한 곳에 오른쪽 첫 번째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오른쪽 세 번째 자리,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뾰족한 거에 맞은편 자리 이렇게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7개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경우는 그냥 뭐다? 7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게 없는 거예요. 굳이 왜 나눠줘? 같은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7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몇 개를 나눠주느냐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야,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고민하냐 안 하냐.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고민해요 안 해요. 만약에 자리가 이렇게 있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 피하겠죠. 이 자리 선호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 피하고 싶고 이 자리를 선호한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자리란 얘기지. 서로 다른 7개의 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더 볼게요. 자, 이렇게 5개 자리가 있어요. 5개 자리가 있고 여기에 짜장, 짜장, 짬뽕, 짬뽕, 짬뽕 이렇게 있다. 이 탕수육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음식이 이렇게 깔려있는 자리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조합과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뭐야, 이 짜장하고 짜장은 똑같은 짜장인데 짬뽕하고 짬뽕은 어차피 똑같이 짬뽕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야, 짜장 먹을 사람 2사람 고르고 짬뽕 먹을 사람 2사람 고르고 탕수육 먹을 사람 1사람을 골라야 되나? 조합으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봐봐. 너 짜장면을 먹고 싶어.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고 싶어? 여기 앉고 싶어? 에? 똑같아? 다르지. 이 옆자리는 탕수육이 있잖아. 탕수육을 뺏어 먹을 수 있는 자리잖아. 얘는 양쪽에 짬뽕만 있으니까 짬뽕밖에 못 뺏어 먹잖아요. 다른 자리잖아요. 같은 자리로 느껴져요? 어디 앉을래? 다 친한 애들이야. 어디 앉을래? 여기 앉아야 탕수육도 얻어먹고 짬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자리잖아요. 그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얘는 양쪽에 짜장면이 이렇게 막혀있는 자리고 얘는 한쪽이 터져있는 없는 자리잖아요. 얘는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얘는 불편하게 먹고 다른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자리에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 5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냐 순열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 기준점은 뭐냐면 같은 자리로 볼 거냐 다른 자리로 볼 거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있는 그 문제들도 거기 4-1번 4-2번 4-1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자리가 몇 개 있죠? 4-1번에는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그래서 9팩토리얼 해놓고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8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5-2번 한번 해보세요. 5-2번.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자, 가운데가 만약에 칠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원순열이겠죠. 근데 가운데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거랑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랑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랑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 무슨 색깔이 칠해지느냐는 다 다른 걸로 보일 거니까 가운데 6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을 칠한다. 서로 다른 한 가지에 6가지 색깔을 칠한다. 6P1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하나를 고른다. 6C1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자, 6가지. 자, 그래 놓고 가운데다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하고, 왜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하냐면,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수용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운데다가 파란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하고 땡땡땡땡땡 6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파란색을 칠하나 노란색을 칠하나 뭐 빨간색을 칠하나 다 같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하고 뒤에 몇 개가 생기는지를 알면 여기도 이거만큼 여기도 이거만큼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죠.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5개의 색깔이 남았고요. 서로 다른 5개의 자리로 보이나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하여 같은 거는 같은 것으로 볼 거니까 원순열로 볼 거잖아요. 자, 원순열이니까 내가 1, 2, 3, 4, 5번 칠한 거랑 1, 2, 3, 4, 5번 칠한 거랑 1, 2, 3, 4, 5번 칠한 거랑 1, 2, 3, 4, 5번 칠한 거랑
1, 2, 3, 4, 5번 칠한 거랑 다 같단 말이죠. 같은 게 몇 개씩 있으니까 5개씩 있으니까 일단 뭐 해놓고 5개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배열을 해놓고 5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6 곱하기 얼마? 4 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24가 되니까 6, 4, 24, 6, 20이니까 144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회전에서 같은 것을 하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 같은 것의 개수만큼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 자,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중복 순열이에요. 자, 서로 다른 n개에 서로 다른 r개를 배열을 시킬 건데, 중복이 된다라는 말은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우체통에 편지 넣는 이야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1에다가 우체통 A, B, C, D를 넣을 수도 있고, 편지 2에다가 우체통 A, B, C, D를 대응시킬 수도 있으니까, 하나 대응시켰다고 해서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응시켰던 것을 또다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시킬 수 있을 때를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 라인에 꼭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하는 것을 가로에다 배열을 해주시면 사실 끝나는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 6-1번하고 6-2번은 기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7-1번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5개 숫자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세 자리 정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꼭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죠.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고, 선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가로에다 배열을 해놓고,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라고 놓고, 여기에 1, 2, 3, 4, 5가 올 수 있다. 각각의 경우마다 1, 2, 3, 4, 5가 올 수 있고, 각각의 경우마다 1, 2, 3, 4, 5가 올 수 있으니까 5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125가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5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몇 번 반복해서 선택하는 거냐면 3번 반복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5파이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복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런데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상황을 만드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볼까요? 자, 4명의 아이들을 2개의 유치원에 보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반드시 유치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유치원 선택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 4명 깔아놓고 유치원 A, B, A, B, A, B, A, B.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8-1번 보세요.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3개의 숙소 301호, 302호, 303호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사실은 객관식이면 여러분들이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관식이면 때려 못 맞추죠. 네. 그래서 주관식에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틀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거 안 틀려요. 웬만해서는 안 틀리는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틀린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A, B, C, D는 반드시 자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방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D를 깔아놓고 A에 301호, 302호, 303호, B가 선택할 방은 301호, 302호, 303호 3개씩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가지 해서 총 몇 가지? 3의 4제곱까지 해서 81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9-1번 볼게요. 9-1번. 자, 사실 요거를 이제 구분시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가로에 깔아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알았다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9-1번도 보시면 파랑, 하양, 빨강의 세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들을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5번 이하로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첫 번째 반드시 들어 올려야 되죠. 두 번째 반드시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로에 배열해야 할 것인데 얘를 한 번만 들어 올려서 기호를 만들 수도 있고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3번을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을, 5번을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려면 파랑, 하양, 노랑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랑, 하양, 노랑, 파랑, 하양, 노랑 3 곱하기 3가지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3의 4제곱이고요. 얘는 3의 5제곱이죠. 자,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신호를 하나만 들어 올리고 끝낼 거다 그러면 하나 들어 올리고 끝났어요. 더 되는 게 아니야.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건을 시작해야죠. 첫 번째와 두 번째 2개 들어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3의 5제곱 같은 경우도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3의 5제곱은 243, 그 다음에 얘는 81, 그 다음에 얘는 27, 그 다음에 얘는 9, 얘는 3 해서 다 더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10-1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사실 순열조합 경우의 수의 공식이 몇 개나 있어요. MPR, NCR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여태까지 다 맞추어 왔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왜 틀렸었냐? 나는 그냥 얘가 MPR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MPR을 썼는데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던 거고 근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써놓고 나서 불안한 거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확률 그 경우의 수에서 아 이거 써놓고 이게 맞나? 틀리나? 내기하자고 하면 후달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후달리겠나? 안 후달리겠나? 네, 왜 후달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떠올려서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숫자 노름으로 계산했으니까 후달리는 거지. 그죠? 타짜 봤어요? 타짜. 타짜 안 봤나? 이 타짜 그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조승우가 후달리냐 씨발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쫄리면 뒤지시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 확률 싸움에서는 완벽한 논리가 있어야지만 이겨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잘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다 안 되면 수영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수영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프린트 받아서 608호로 일단 가세요. 프린트, 데스크에서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608호 일단 가세요. 준수도 마찬가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이거 기호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기호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는 가지수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반복해서 선택을 하느냐. 몇 번 반복해서 선택을 하느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편지 4개를 5개 우체통에다 넣는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편지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5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반복할 거 아닙니까? 편지를. 그래서 이 5개의 우체통에
4개의 편지를 넣는 경우. 그냥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개의 우체통에 4개의 편지를 넣는 경우, 4개의 편지를 5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 그러면 이게 5파이 4야? 4파이 5야? 왜? 이 숫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가로에 딱 깔아 놓는 거예요. 편지, 4개의 편지를 5개의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편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편지 4개를 딱 깔아 놓고 몇 가지 5개의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니까 5가지를 앞에다가 써주시라고요. 5가지를. 그래서 5파이 4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거를 5의 4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호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도록 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아까 전에 조합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것에 같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걔가 바로 조합이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서로 다른 것에 같은 이름을 붙여주면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A, B, C를 배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 A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다 칩시다. 구분 안 되잖아요. 두 A는 일반적으로 인쇄를 했을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 받아가 608호로 가세요. 예? 프린트 저기 데스크에서 받아가지고. 예. 데스크. 608호. 네. 자, A, B, C를 배열을 하는데 중요한 건 A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조합을 이용해서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A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붙일 거를 2개를 선택하는 거죠. 너 A 올 거야. 근데 A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순열이 아니라 뭐다?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오는 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 2자리에 B와 C를 배열을 하는 경우니까 나머지 2자리에 B, C를 배열하는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된다? 이펙토리얼이라고 쓰면 된다. 자, 이게 원래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는 요 놈을 A1과 A2라고 놓고, 아니 A와 A-라고 놓고 서로 다른 것이라고 놓고 같아 보이는 거, 아까 같아 보이는 것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같아 보이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BC를 나열을 해봐요. 그럼 총 4개를 나열할 거니까 24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BC하고 A-ABC하고 같잖아요. 왜? 다시를 지우는 순간 같아지니까. 그럼 2개가 같은 것으로 판단할 거잖아요. 이 2개를 한 개로 볼 거니까 같은 것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라는 거죠. A, B, A-C도 A-B, A-C랑 다시를 지우면 같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A 2개를 배열하는 것의 개수만큼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2개가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4팩토리얼을 해놓고 2개씩 생기니까 2로 나눠주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거기에 2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4, 3, 12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이 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형화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만약에 A가 3개 있다면 A가 3개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조합으로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서 A가 들어가야 될 자리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53이라고 써요. 하나.
둘, 셋에 A를 넣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에 두 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5C2가 되고 5C2는 10이기 때문에 얘는 2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합이 아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A 다시 A2-라고 하죠. 그러면 A2-A 다시 BC, A 다시 A2-BC, 그 다음에 A 다시 A2-A BC, 그 다음에 A2-A 다시 BC, A2-A 다시 A BC. 자, 요만큼이 다시를 지워주면 다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6개가 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6개가 되느냐? A 다시 A2 다시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개를 배열하는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5팩토리얼은 5, 4, 3, 2, 1이고 얘는 3, 2, 1이기 때문에 없애주시면 2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하나, 이렇게 계산 하나,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원리가 뭐냐? 내가 같은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이 로직을 쓸 것이냐, 논리를 쓸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논리를 교과서에선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 논리를 교과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AAA, BCC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총 몇 개가 있고 6개가 있고 6팩토리얼을 해준다. 얘네 3개를 배열하는 만큼이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C를 배열하는 것만큼 같은 것이 생길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자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논리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12-1번이나 13-1번이나 14-1번은 전부 다 그 중복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1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10명 중에서 5명을 여기 배열을 시키는데 10명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에다가 이 A, B, C라고 하는 글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나눠준 다음에 글자 받은 대로 방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글자를 받은 것만큼 방으로 가는 하나의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냥 글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즉, 이거 5개, 이거 2개, 이거 3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사람에다가 A 5개, B 3개, B 2개, C 3개.
그러니까 10팩토리얼을 5팩토리얼로 나눠주고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조합으로 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10개의 자리 중에서 야 A 들어갈 사람 다 5명 뽑자. 10CO. 그 다음에 5명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뽑자. 5C.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 뽑자. 3C3. 요 계산하면 19, 8, 7, 6, 5팩토리얼, 5, 4, 3, 2, 1. 그 다음에 5, 4, 그 다음에 2팩토리얼, 2, 1. 그 다음에 얘는 3C3은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으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사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논리냐 다른 논리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해본 다음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야? 나눠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3팩토리얼은 6이고 2팩토리얼은 얘니까 44, 9, 36, 360에다가 7을 곱한 거예요. 이만큼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2개 없애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없애고. 자, 이거랑 이거 곱하면 40. 그럼 4, 9, 36, 360에다가 나머지 7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같아요. 그럼 내가 생각한 2가지 논리가 정확하다라는 거죠. 정확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 배우기 싫은가요? 이게 수업을 하는데 다 배우기 이게 솔직히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학원에 나와야 하나 집에 그냥 쉬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가르치는데 뭔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뭔가 어이씨 하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눈에 힘을 좀 이렇게 갖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싫잖아요. 공부 좋아해? 싫죠. 근데 서울대 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 좋아했어요? 물어보면 1000명 중에 10명 빼고 나머지가 다 싫어했다 그래요. 나 정말 공부하느라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 공부 너무 싫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공부를 한 거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그래 수학 괜찮게 하거든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고 싶냐? 싫어요. 나도 싫어. 문제 풀고 싶냐? 싫어요. 하지만 풀어야 할 때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내가 어차피 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난 저걸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직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와가지고 그 내신에 대한 어떤 그 절실함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일단 모르겠어요. 나는 뭐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뭐 수능 뭐 공부를 할 거다. 뭐 나중에 뭐 적성을 할 거다. 뭐 나중 일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앞에 있는 일은 일단 나는 이번 중간고사 되기 전에 완벽하게 수학 1이랑 확률과 통계 완벽하게 끝내고 이 3월달 되면 그냥 문제만 풀어도 공부가 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지만 1, 2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막 부랴부랴 막 그 전날 막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막 시험 전날만 되면 막 이거 질문이에요. 막 밤 10시 9시 59분 됐는데 막 선생님 이거 질문이에요. 그럼 10시 넘으면 불법인데 불법이어도 될까? 그럼 제가 중요하죠. 불법 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불법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학원에서 저지르지만 선생님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예. 합법적으로, 예.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합법적으로, 예,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20-2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답지는 드렸으니까 한번 채점해 보시고, 자, 선생님이 그 확률과 통계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해설 보지 마세요. 절대로 해설 보지 마시고, 내가 오답을 한 다음에 내 풀이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설하고 비교를 하세요. 아,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 보지 말고 해답만 보시고, 내가 틀렸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분 동작 나누어 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했어요. 네? 블루책 해설지 있어요. 어떤 블루책? 수원책 나와 있어요. 있죠? 해설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교무실로 와.